제가 웬만하면 오늘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다가 한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모경 의원님, 이 컨텐츠 똑바로 보시고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정몽규는 문제가 터지면 침묵하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다시 나오죠. 홍명보는 논란이 생기면 결과가 다 나온 뒤에야 그때는 안 될 줄 몰랐다는 식으로 해명합니다. 즉 사전에 설명 가능한 판단 기준이 없었다는 뜻이죠. 이임생은 뭐 그냥 도망치죠. 그런데 이 패턴 축구협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그래서 우리가 국회로 보내준 사람 이모경 의원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 축구협회와 같은 체육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뽑아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작 축구협회랑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고 흐리고 피해갑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와 오늘 그 패턴을 실시간으로 증명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자기 해명글에 달린 댓글까지 미리 막아놨습니다. 참고로 저는 정치적으로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철저한 중립입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제가 사는 지역구에서 저에게 득이 되는 정책을 펼치는 쪽에 공약과 이력을 보고 투표를 하니까요. 그러니 오늘의 콘텐츠를 정치적인 견해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몰고 가지도 마세요. 전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반대쪽 정당에서도 이런 짓을 하는 의원이 있었다면 똑같이 비판을 했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축구 팬이자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과 비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모경 의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핸드볼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국가대표 센터백으로 뛰었고 은퇴 후에는 일본에서 감독까지 하면서 커리어를 쌓았죠.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우생순이라는 영화, 그러니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의 실제 모델 중 한 명으로도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체육계에서 상당히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람을 전략공천으로 정치권에 데려왔어요. 체육인 출신이니까 체육계 문제를 제일 잘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치됐습니다. 체육행정을 감시하고 바로 잡으라는 자리죠.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4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사건 1, 고 최숙현 선수 사건 통화 논란입니다. 먼저 이 사건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였던 고 최숙현 선수가 소속팀 감독과 동료들의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사건입니다. 최 선수는 여러 차례 주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건이었죠. 가혹행위가 있었던 팀은 경주시청이었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이후 부산시청으로 팀을 옮겼고 거기서 지내던 중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이 사건 직후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이모경 의원이 유족과 피해 동료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모경 의원의 통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임 의원이 유가족들에게 왜 부산의 선수를 방치했느냐, 집에 데리고 오지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가해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어요. 논란이 커지자 이모경 의원은 이걸 보수 언론의 짜집기 공격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이모경 의원이 언급한 그 보수 언론, 거기가 바로 TV조선이에요. TV조선이 이 통화 내용 약 19분 분량의 녹취록을 공개해버려요. 통화에서 나온 발언은 이렇습니다. 첫째, 가해자들에 대한 검찰, 경찰 고소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절차가 충분히 있고 징계를 줄 수 있고 제명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린 선수에게 검찰과 경찰 조사를 왜 받게 했느냐. 쉽게 말하면 내부 징계로도 끝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경찰까지 갔느냐는 취지인 거죠. 둘째, 부산시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 선생님은 무슨 죄가 있고 부산체육회는 무슨 죄가 있고 왜 부산 쪽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지. 이건 이런 뜻이죠. 가혹행위는 경주시청에서 일어났는데 나중에 최 선수를 받아준 부산 쪽까지 같이 비난을 받는 게 억울하다는 뜻인 거죠. 피해자를 감싼 게 아니라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부산 쪽을 먼저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최 선수는 부산으로 옮긴 뒤에도 계속 도움을 요청을 했었고 결국 부산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부산팀에서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국회의원이라면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시점에 미리 본인이 부산은 죄가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JTBC 취재 기자에게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가해자들이다. 죄 지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살려놓고는 봐야죠 라는 발언인 거죠.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2020년 7월 8일 이모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화 녹취록으로 저를 걱정해주시며 심려를 입으신 국민들이 계시다면 송구스럽다. 그러면서도 언론에 잘 보이기 위한 일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이분 건강하세요.
공식적인 사과나 별도의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어요. 논란은 그대로 다음 이슈에 묻혔습니다. 사건 2. 광명돔 경륜장 사건이에요. 2023년 11월 광명돔 경륜장에서 지역 주민 200여 명이 모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모경 의원의 지역구가 광명갑입니다. 이날 행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한 고객 편익센터 착수 설명회였어요. 이 행사에서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집니다. 첫째, 이모경 의원실이 참석자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기록지에 적게 하고 그걸 회수해 갔습니다. 문제는 이게 총선 5개월 전이었다는 거예요. 이름과 전화번호는 명백한 개인 정보죠. 왜 다들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이번 선거 때도 보면 선거운동 전화 미친듯이 걸려오잖아요. 저 이것도 진짜 한번 문제 삼고 싶긴 한데, 어쨌든 선거운동에 쓰려면 반드시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가 없었어요. 둘째, 이모경 의원실은 이 행사와 관련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 100억 원은 국비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 경정, 매출액의 일부를 적립해서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쓰는 사업준비금이었습니다. 즉 국민세금과는 무관한 돈을 국비 확보라는 성과로 포장을 한 거예요. 같은 행사, 같은 시점에서 개인정보 문제와 허위 홍보 문제가 동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대응은 어땠을까요? 개인정보 논란에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고발한 사안이라면서 정치공세 프레임으로 맞섰어요. 허위사실 논란에는 사과 없이 국비 100억 원을 국민체육공단 사업준비금 100억으로 조용히 수정한 정정보도문만 배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결국 경찰 고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사건 3. 홍명보 옹호 발언과 유튜브 댓글 차단. 2024년 9월 24일에 국회 문체위가 클린스만 경질과 홍명보 선임 과정을 놓고 축구협회 현안 질의를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모경 의원의 역대급 발언이 나옵니다. 정몽규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협회의 행정 절차적인 허점으로 인해서 지금 뒤에 있는 감독은 피해자인 것 같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즉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전반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였고, 정작 핵심 쟁점이었던 선임 절차 문제는 비껴간 겁니다.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저건 질의가 아니라 협회 실드 치러 나온 거 아닌가? 네, 바로 이거였죠. 저도 그랬어요. 진짜 뭐 하는 거지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날 이모경 의원의 모든 유튜브 영상에는 댓글 기능이 중지됩니다. 여러 언론이 동시에 보도했어요. 비판적인 댓글이 몰릴 거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막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바로 그날 나온 거예요.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고 그 발언에 대한 반응이 달릴 통로부터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소통을 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자세 아닌가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건 4. 손흥민, 황희찬 참고인 신청과 철회. 바로 어제죠. 7월 22일에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문체위가 정몽규, 홍명보, 이임생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절차였어요. 그런데 함께 확정된 참고인 명단에 손흥민과 황희찬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청 사유는 월드컵 경기 성과 및 대표팀 관련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 신청자가 이모경 의원 혼자였어요. 문제는 두 선수의 경기 일정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뛰는 MLS는 7월 18일부터 리그가 재개되고 행사도 잡혀 있었죠. 황희찬 선수도 울버햄튼의 프리시즌 경기가 열리는 날짜였고요. 청문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과 영국과 한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선수 측이나 소속팀과 어떠한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이름을 올린 겁니다. 비판이 쏟아졌죠. 박문성 해설위원은 유튜브에서 청문회가 손흥민 이슈로 다 덮이면 우리가 해야 될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청문회가 우스워진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확정 발표 딱 하루 만에 이모경 의원이 참고인 신청을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겨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의 의견과 선수들의 경기 일정,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고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는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결정이다. 여기 어디에도 제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신청은 대의를 위한 선이었고 철회도 대의를 위한 결단이었다 라는 뉘앙스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진짜 빡이 확 쳤는데, 진짜 이모경 의원님 대체 당신이 뭔데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이미 손흥민과 황희찬을 올려놓은 것만으로도 만 하루 동안 청문회 이슈로 뽑아먹을 주목도는 이모경 의원이 다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럼 성공한 거 아닌가요? 바이럴 제대로 먹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열받는 건 이 태도예요. 태도. 이 게시물 직접 들어가 보면 이렇게 떠 있어요. 이모경 님이 이 게시물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사람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의 판단으로 벌어진 논란을 본인의 표현으로 해명을 하면서 정작 그 해명에 대한 반응은 걸러 듣겠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의 말은 절대 안 들으시는 게 몸에 배어 있으신 분 같아요. 이런 분이 국회의원을 하신다고요? 참 대단하시네요. 지금까지 사건들을 다시 순서대로 한번 짚어볼게요. 최선수 사건은 문제되는 발언을 하고 짜집기라고 부인했다가 언론에서 녹취록을 터뜨려 버리니까 페북에 또 자존심 지키는 걸 쓰면서 마무리했죠. 광명 경륜장 사건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걷고 허위 성과보고를 하고 고발과 문제제기에는 정치공세 프레임과 조용한 정정 보도로 넘어갔습니다. 또 자존심은 지켰어요. 홍명보 옹호 발언에서는 협회를 감싸는 질의를 하고 그날 바로 댓글창을 닫았습니다. 욕먹기는 싫으니까요. 손흥민, 황희찬 참고인 신청에서는 무리하게 신청을 해놓고 비판받으니까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페북에는 또 그 높은 자존심 지키면서 댓글은 걸러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사건 모두 순서가 똑같습니다. 문제를 만들고 논점을 흐리거나 프레임을 바꿉니다. 그리고 책임은커녕 내 소중한 자존심만 지키고 듣는 창구 자체는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 컨텐츠들에서 파헤쳐온 정몽규, 홍명보, 이임생 같은 대한축구협회의 못된 패턴들과 다른 게 도대체 뭐죠? 그들을 감시하고 올바른 쪽으로 이끌어야 할 국회의원이 세계적인 선수들의 이름값을 이용해서 자기 주목도만 높이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정말로 뭘 물어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모경 의원이 페북에 쓴 그대로 협회와 국가대표팀 해외축구 시스템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현역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면 굳이 손흥민과 황희찬이 아니어도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해외파 선수가 몇 명인데 굳이 이 두 선수를 콕 집어서 부르는 겁니까? 이 선수들의 인지도가 제일 높고 파급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선수들의 경기 일정을 고려해 주셨다고요? 정말 대단한 배려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만 공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논란은 국민의힘이 총선 국면에서 고발한 사안이에요. 정치적인 유불리가 섞여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수 사건 발언도 유족 본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안타까워서 한 말이 아니었겠느냐면서 일부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어요. 다만 유가족 개인의 이해와 별개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다뤄야 하는 정치인이 유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황희찬 참고인 신청 철회 자체는 결과만 놓고 보면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현역 선수를 무리하게 부르지 않기로 한 것 자체는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철회의 내용이 아니라 화법과 그 화법에 달리 반응조차 제한한 태도예요. 페이스북의 댓글 제한 기능 자체는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적인 기능입니다. 다만 이미 이모경 의원은 유튜브, 블로그 등의 모든 채널에 댓글을 못 달게 막아 놓으셨잖아요. 페이스북은 완전히 댓글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고 댓글을 달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만 되니까 그렇게 해놓으신 거 맞죠? 공적인 해명을 올리면서 동시에 그 해명에 대한 공개 반응을 제한했다는 이 조합이 다른 채널들의 댓글을 차단했다는 앞의 사례와 겹치면서 소통을 회피하고 있다는 걸로 읽히는 겁니다. 체육계 문제를 해결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인데 체육계 카르텔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고 흐리고 심지어 듣지도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걸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왜 그러시는지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7월 22일에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열립니다. 정몽규, 홍명보, 이임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증인으로 나와요. 이번에도 논점을 흐리시는지 아니면 진짜 질문을 던지시는지 모두 끝까지 지켜보고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청문회에서 진짜 질문이 나오게 만드는 힘이 될 겁니다.